안녕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음식을 먹고 비슷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데도 건강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달걀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나이입니다. 둘 다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둘 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 다 매일 아침 달걀을 먹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놀라운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 분은 신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정기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달걀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72 새 이종우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스스로 건강관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셨고 매일 빠지지 않고 산책을 하셨습니다. 담배도 오래전에 끊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관리 비결을 이야기할 정도로 생활 습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몸에 이상하다고 느낀 적도 없었는데 검사 결과에서는 신장 기능이 예전보다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사실 이것은 이종우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어온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5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58세이고 아직도 매일 아침 달걀을 먹습니다. 저는 70세이고 삶은 달걀을 자주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나이와 함께 달걀을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도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배우자처럼 건강이 걱정되는 소중한 가족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달걀과 함께 먹을 때 신장이 더 많은 부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대 이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좋은 조합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아주 작은 식습관의 차이가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달걀을 자주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특히 혈압이나 혈당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달걀 노른자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달걀을 끊어야 할까요? 노른자는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문제는 달걀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음식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가 발견한 진짜 문제는 달걀보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조리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는가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잘못된 연료를 넣으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달걀도 비슷합니다. 삶은 달걀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입니다. 계란찜도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익힌 달걀 요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료 본연의 상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에 깊게 튀기듯 조리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오래 익히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장자리가 진하게 갈색으로 변할 정도로 바삭하게 구운 달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소한 맛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이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을 때보다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혈관도 예전 같지 않고 신장도 조금씩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어떤 분은 달걀을 먹을 때 반드시 우유를 곁들입니다. 어떤 분은 소금을 찍어 드십니다. 또 어떤 분은 식사 직후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건강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 건강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평범한 식재료와 함께 먹었을 뿐인데 몸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아온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고 있었지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조합들, 그리고 50대 이후에 더욱 관심을 가져볼 만한 조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가장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믿고 있는 조합입니다. 바로 달걀과 우유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침에 삶은 달걀 2개와 우유 1잔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쁜 아침에 준비하기 쉽고 영양도 풍부해 보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사 방법입니다.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달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2가지를 함께 먹으면 완벽한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환자들에게 규칙적인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달걀과 우유를 적절히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기능이 변화합니다. 겉으로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오랫동안 사용한 정수기 필터와 비슷합니다. 새 필터는
물을 빠르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사용하면 여전히 물은 걸러지지만 속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효율도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도 비슷합니다. 50대가 지나고 60대와 70대에 접어들면 신장의 역과 기능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이 없어도 나타날 수 있는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특정 영양소를 계속 많이 공급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부 어르신들은 건강을 위해 달걀을 먹고 우유도 마시고 여기에 각종 건강식품까지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처리해야 하는 영양소의 양이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에게 달걀과 우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68, 세 환자분도 비슷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10년 가까이 아침마다 달걀 2개와 우유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살펴보니 신장 수치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달걀과 우유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매일 같은 조합을 고집하지 말고 조금씩 변화를 주어 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달걀을 드시고 우유는 오후에 마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날은 우유 대신 채소를 곁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식사의 균형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거나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더욱 신경 써볼 만한 부분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달걀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유를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달걀은 좋은 식품입니다. 우유 역시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좋은 음식도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먹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습관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더 자주 보는 습관은 따로 있습니다. 달걀과 우유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뜨끔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달걀과 우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훨씬 더 자주 보게 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달걀을 소금에 찍어 먹거나 짠 간장을 곁들여 먹는 습관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매우 흔한 모습입니다. 삶은 달걀 옆에 소금을 조금 넣고 먹기도 하고 계란찜이나 달걀 프라이에 간장을 뿌려 먹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싱거우면 맛이 없다고 느껴 반드시 간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달걀 자체의 맛은 비교적 담백합니다. 여기에 소금이나 간장이 더해지면 맛이 훨씬 진해집니다. 식욕도 살아나고 밥과 함께 먹기도 쉬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보다 음식 맛이 약하게 느껴져 더 짭짤한 음식을 찾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혀가 느끼는 맛과 몸이 받아들이는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물을 붙잡아 두려는 성질을 보입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을 흐르는 압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오래 사용한 수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 수도관은 어느 정도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사용한 수도관에 강한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마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한 부분에는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신장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장 안에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 작은 구조들이 매일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아지거나 순환기 부담이 커지면 신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소금 섭취를 줄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4세 환자분은 평생 달걀을 소금에 찍어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을 계기로 식습관을 점검하게 되었는데 본인은 달걀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달걀보다 소금 사용량이 훨씬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음식 자체만 생각하고 조미료는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미료의 영향도 결코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도 신장 건강을 신경 써야 합니다. 과거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분들도 한 번쯤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맛없는 음식을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금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후추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송송 썬 파를 넣어 풍미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부추나 깨씹 같은 향이 좋은 채소를 곁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면서 소금 사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싱겁다고 느끼다가도 몇 주가 지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맛에 익숙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에 찍는 소금을 조금 줄이는 것처럼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몇 년 뒤 건강검진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음 습관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면 가장 의외라는 반응을 많이 듣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달걀을 먹은 직후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한국에서는 식사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녹차나 보리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입안이 깔끔해지는 느낌이 좋아서 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속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이어온 생활 습관이라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적당한 차를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마시는가입니다. 특히 달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은
조금씩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습관도 나이가 들면서 몸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만성변비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시원하게 배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늘 배가 더부룩하다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단순히 장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장은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몸속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흔히 장내 미생물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향을 받고 또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이 불규칙하거나 소화가 원활하지 않으면 장내 환경이 점차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도 장내 균형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을 생각한다면 장 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은 신장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몸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과정도 보다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장이 편안하면 신장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 직후 바로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 약 1시간 정도 지나서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몸이 음식을 소화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식사 후 따뜻한 음료가 꼭 필요하다면 먼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은 부담이 적고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아주 거창한 비결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모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아침 식사 후 차를 마시는 시간을 조금 늦추는 것 역시 그런 작은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달걀과 함께할 때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만한 3가지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건강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함께 먹으면 더 좋은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달걀의 조합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달걀과 함께 할 때 한 번쯤 주의해 볼 만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좋은 조합은 달걀과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식재료를 과소평가합니다. 마트에 가면 쉽게 볼 수 있고 가격도 특별히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단을 구성할 때 의외로 큰 장점을 가진 식품입니다. 특히 선명한 빨간색을 띠는 파프리카는 보기만 해도
식욕을 돋우는 매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영양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맛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색감이 좋은 음식이 식사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의 또 다른 장점은 부담 없이 먹기 쉽다는 점입니다.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는 분들은 생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익혀 먹는 것을 선호한다면 가볍게 볶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여기서 항산화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와 같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일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필터라도 오래 사용하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마치 필터를 관리해주는 정비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특정 음식 하나가 신장을 보호하거나 질병을 예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은 신장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 안에는 매우 작은 혈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평소 혈관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과 파프리카를 함께 먹으면 아침 식사에 영양 균형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에 채소가 더해지면서 식사의 만족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69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식단에 채소를 조금 더 추가해 보시라고 권해드렸고, 그중 가장 쉽게 실천한 것이 파프리카였습니다. 몇 주 뒤 다시 만났을 때 식사가 훨씬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채소를 자연스럽게 더 많이 먹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달걀 스크램블을 만들 때 잘게 썬 빨간 파프리카를 함께 넣어 보십시오. 색감도 훨씬 좋아지고 식감도 풍부해집니다. 삶은 달걀을 드신다면 파프리카 샐러드를 곁들여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가 조금 더 다채로워지고 포만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는 복잡하거나 비싼 음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파프리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조합은 대부분의 한국 가정 주방에서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좋은 조합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높게 평가하는 조합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비싼 재료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 냉장고에 늘 있는 재료들입니다. 바로 달걀과 양파, 그리고 부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자주 드시고 계실 것입니다. 양파는 국이나 볶음 요리에 자주 들어가고 부추 역시 전이나 무침, 찌개 등에 흔히 사용됩니다. 너무 익숙해서 특별한 건강 식재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파와 부추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혈관 건강과 관련된 부분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손발이 차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곤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평소 식생활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도로가 원활하면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합니다. 하지만 도로가 막히거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받아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양파와 부추를 먹는다고 혈액순환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질병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분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 혈압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식단 속 채소 섭취를 더욱 신경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걀과 양파, 부추의 조합이 좋은 이유는 맛도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맛이 없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맛있어야 오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자주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부추를 넣은 계란찜입니다. 부드럽고 소화 부담도 적습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양파를 넣은 스크램블 에그입니다. 양파를 살짝 익히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짠 음식 섭취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양파를 활용하기 시작한 뒤 음식 맛이 더 풍부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식사는 참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에 채소 한 가지를 더하고 조리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도 하루 먹고 끝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습관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파프리카와 양파, 부추처럼 달걀과 잘 어울리는 식재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품은 진료실에서 말씀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달걀과 이 음식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서 이 조합을 꽤 흥미롭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조합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가장 의외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바로 달걀과 배입니다. 달걀과 배를 함께 이야기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배는 후식이나 과일로 생각하지 신장 건강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배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의외라는 반응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도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얼마나 편안하게 받아들이는지도 중요합니다. 배는 수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시원한 과즙이 나오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수분이 풍부한 과일이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식이섬유입니다. 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장 건강만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배변 활동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변비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씩 화장실을 가지 못하거나 배가 항상 더부룩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이 편안해야 식사도 편안해지고 생활의 질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을 관리할 때 장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은 몸속 정리정돈을 담당하는 곳과 비슷합니다. 정리가 잘 되면 전체적인 흐름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 곳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건강하게 기능하면 몸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과정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장 건강과 신장 건강을 따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기관은 서로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함께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배는 이런 점에서 비교적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과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며 씹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입가심으로 먹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에는 과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량의 과일을 곁들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은 뒤 배를 반 개 정도 드시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양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위주의 식사에 과일이 더해지면서 식사의 균형도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배는 소화 부담이 적고 먹기 편해서 꾸준히 섭취하기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재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걀과 함께 고려해 볼 만한 3가지 좋은 조합을 살펴보았습니다. 파프리카와의 조합도 있었고 양파와 부추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를 곁들이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강 원칙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달걀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입니다. 같은 달걀을 먹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에 따라 식사의 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음식 하나를 좋다, 나쁘다로 단순하게 구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번쯤 줄여보면 좋을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달걀과 우유를 오랫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달걀에 지나치게 많은 소금이나 짠 간장을 곁들이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달걀을 먹은 직후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서 식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조합들도 있었습니다. 달걀과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달걀과 양파, 부추입니다. 그리고 달걀과 배입니다. 이 조합들의 공통점은 특별히 비싼 식재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일상 식단에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고 또 쌓이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신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증상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는 이미 관리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챙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갑자기 식단 전체를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부터 한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보십시오. 소금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채소를 조금 더 곁들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는 시간을 조금 늦춰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몇 달 뒤, 몇 년 뒤의 건강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내일부터 신장 건강을 더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또는 저는 달걀을 몇 번 방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가 계시다면 이 영상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소중한 가족의 건강,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